에세이 읽어드림은 저희가 직접 쓴 에세이를 읽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시골계 구조기 2편입니다. 1편 내용은 저희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은 일요일이었고 월요일이 되면 경찰서에 가서 땅 주인이 견주인지 알아보러 갈 참이었다. 이런 절차들을 밟아둬야 추후에 진짜 견주가 나타나 문제 제기를 할 때 견주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여 분양이라는 카드가 된다. 우리는 닥수도 찾지 않았고 그 전에 닥수훈트 한 쌍도 주인을 못 찾았으며 창고에 연락처를 붙여두었음에도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없었기에 주인이 없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래서 입양처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사진도 뿌려댔다. 주변에 닥스훈트를 입양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추, 율무, 훈수를 데리고 다같이 동네 산책에 나섰던 길이었다. 다음날 파출소에 갈 계획도 세워놨고 새끼들도 2마리나 갈 곳이 정해졌기에 기분 좋게 길을 나섰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전화가 왔다. 우리 개 데려갔어요? 훈수의 주인이 나타났다. 새끼가 4마리나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색깔까지 정확히 말하는 걸 보니 확실히 주인이 맞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주인을 만났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동물 등록도 안 하시고 물도 안 주시고 개 사체도 방치해 두시고 전부 신고하면 동물학대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자 견주는 알겠단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야기도 해드리니 큰일 했다며 고맙다고 하시고는 훈수와 새끼들을 데려갔다. 혹시 다시 거기로 데려가시나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집으로 데려갈 순 없단다. 다시 그 열악한 환경에 개들을 방치해 두시겠다고 한다. 근처 마을이 고향이고 거기에 조카가 살고 있어서 조카가 한 번씩 들려 관리를 할 것이라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말을 잊지 못하는 말잇못. 이 신조어가 딱 우리의 심정이었다. 우리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동안 그 조카라는 분이 관리를 해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뜻. 나는 병원 영수증을 견주에게 보여주었다. 견주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에 들려서 주겠단다. 가시면서 젖을 떼면 2마리 정도 주신다는 말도 남겼다.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허탈하고 텅 빈 것 같은 평화였다. 후추와 율무는 이제 훈수를 피해 벽 쪽으로 붙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물도 밥도 마음 편히 먹게 되었다. 기껏 새끼들을 구충을 해놨더니 다시 또 뱃속에는 회충들이 그득그득 들어차겠지. 훈수는 또다시 추운 겨울밤을 새끼들과 홀로 보내게 되겠지. 밤이면 멀리서 외액 하는 고라니 소리를 들으며 멧돼지가 지나가는 그곳에서 너구리들과 영역 싸움을 하진 않을까? 심장사상충과 아나플라즈마 약도 못 먹겠지? 결국 그곳에 있던 다른 개의 사체처럼 훈수가 차가운 바닥에 눕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새끼들이 젖을 다 뗀 건 아니지만 분유에 불려둔 사료를 잘 먹는다며 2마리를 주시기로 하셨으니 지금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했다. 아내가 너무 서운해한다며 우리가 잘 키울 테니 새끼를 지금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데려가면 새끼들이 죽는다며 반대하셨다. 할아버지, 거기 그냥 둬도 개들 다 죽게 생겼어요. 개를 1~2번 키워보는 것이 아니라며 어미개가 새끼들을 잘 보호할 것이다. 새끼들 보호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 주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대요. 더 추울 때도 어미개가 새끼들을 잘 키우지 않았느냐는 말하는데 할 말이 없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따뜻한 곳, 안전한 곳에서 케어받을 권리가 있다. 할아버지 세대의 시골개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보였지만 대단히 악의적이고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인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겨지는 걸까?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인간 동물과 같이 비인간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고 있다.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시대가 지나면서 윤리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 간다. 옛날에는 여성을 납치해서 결혼하는 보쌈 문화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결국 훈수의 새끼 2마리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받았다. 새끼들의 성비는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였다. 우리는 암컷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아 도태될지 모르는 녀석과 수컷 1마리를 데려왔다. 그냥 두면 근친교배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수컷을 데려왔다. 분유를 탄 물에 어린 강아지용 사료를 불려 배불리 먹였다. 새끼들은 배가 빵빵해져서 우리가 마련해준 폭신한 잠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먹고 자고 싸는 것이 일이라 배불리 먹이면 딱히 어미를 찾는 것 같지도 않았다. 새끼 강아지가 있다는 소식에 지인이 놀러왔다. 지인들은 한바탕 견주를 욕하곤 새끼들을 잔뜩 구경하고 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우리는 2마리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다시 입양자를 찾았다. 다음 날은 후추와 율무의 미용이 예약되어 있던 날이었다. 나가기 전에 새끼들에게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펫캠도 설치해두고 후추와 율무를 데리고 읍내로 나갔다. 아직 추운 겨울이라 부분 미용을 맡겼고 후추와 율무는 뽕실한 1마리 양이 되어 돌아왔다. 미용을 하는 동안 아내와 오랜만에 읍내에서 점심도 먹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 길모퉁이를 도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훈수가 나타났다. 2-3km가량을 혼자 걸어 훈수가 꼬리를 흔들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들을 찾으러 온 걸까? 따뜻한 잠자리가 그리워서 온 걸까? 어찌되었든 간에 훈수의 주인이 나타난 이상 우리가 걷어줄 순 없었다. 나는 훈수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거 바람 들어서 어쩌냐. 새끼를 찾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새끼들을 데려가라니까. 큰일 났네. 견주는 우리를 탓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선 견주가 올 때까지 훈수와 나머지 새끼들까지 전부 보호하겠다고 말했고 견주는 흔쾌히 허락했다. 견주는 나흘 뒤 금요일에 오겠노라 말했다. 우리에게 주겠다던 2마리도 데려갈 모양이었다. 우리는 훈수를 처음 발견했던 곳까지 걸어가서 남은 새끼 2마리도 데려왔다. 훈수의 가족이 상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마음이 바빠졌다. 아내가 동물단체에 연락해 자문을 구해보았다. 동물단체 자문을 통해 알아낸 것. 1. 밥과 물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라 할지라도 밥이 있고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다면 이 자체로 동물학대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2. 단, 동물을 사육하는 환경에 동종동물의 사체가 방치된 경우는 학대 행위다. 3. 일반적으로 견주가 있음에도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이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4.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과 담당자가 긴급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5. 사유지라 할지라도 동물학대 민원이 들어왔다면 담당자가 부지 주인에게 허락을 구한 뒤 방문할 수 있다. 만일 주인이 방문을 거부할 시 담당자가 방문 24시간 전에 방문 통보를 하면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다. 주인이 이를 저지한다면 처벌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6.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후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상황에 대한 사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동물단체 자문을 통해 이런 경우엔 공권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 담당자가 조만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동종 견종에 사체가 있고 사료를 잔뜩 부어둔 상태지만 겨울철이라 물은 계속 얼어있는 상태. 우리는 담당자가 훈수를 긴급 격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랬다. 동물단체에서 하는 말이 주인이 개선 의지가 없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귀찮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을 넌지시 알려줬다. 우리는 주인에게 훈수의 건강 상태, 즉 심장사상충에 걸려있고 폐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주인은 동물병원은 다 장사속이라며 병원엔 왜 데려갔냐며 화를 냈다. 그리곤 당장 근처에 사는 조카를 시켜 훈수와 새끼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알겠노라 했지만 조카라는 분은 오지 않았다. 말뿐이었다. 일주일 뒤 주인이 왔을 때 주기로 했던 새끼 2마리마저 데려갈까봐 이미 분양을 보낸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다. 주인 할아버지는 개들의 병원비는 줄 수 없다 했고 우리는 새끼 2마리로 가름하자고 했지만 새끼는 그냥 주는 것이지 병원비 대신은 아니란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새끼 2마리는 안전하게 입양을 보냈다. 추후 공무원을 통해 알아보니 나머지 새끼 2마리도 견주가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홀로 남아있을 훈수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나마 새끼들이라도 좋은 곳에 갔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오늘 준비한 에세이 읽어드림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